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내가 얘기했던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몇 번 똑같은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이 다양성이란 말이잖아. 다양성. 사실 하나로 받고 하나로 주고 하나로 받는 게 제일 좋긴 해. 그러니까 속도 면에서는 이게 제일 좋아. 이렇게 하나로 받고 하나로 받는 거. 이 TX도 하나고 RX도 하나. 이렇게 되면 제일 좋긴 한데 이제 문제는 에러가 생겼을 때 속도 면에서는 사실 최적이지. 그러니까 제일 잘 될 때는 제일 좋아. 그러니까 속도 면에서.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속도 면이 최적이고 뭐 파워도 세이브 되고 파워 세이브 되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제일 좋아 이게.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안테나를 쓰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TX는 하나고 RX에 여러 개 이렇게 멀티플로 이렇게 붙여 있는 거. 그러니까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요거를 이제 우리가 RX 다이버시티라고 그런다. 이제 RX 다이버시티라고 그러는데 이게 주로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멀티 안테나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주로 베이스 스테이션이고 모바일 스테이션에서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뭐 요즘은 핸드폰에서 뭐 두 개의 안테나를 쓸 수 있으니까 안테나 접을 수 있거든. 그래서 뭐 이게 반드시 이 경우가 아니라 뭐 거꾸로도 뭐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뭐 얘기했지만은 모바일에서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가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뭐 어떤 유튜브 같으면 클릭한다든지 그러니까 정보량이 이 작다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야. 실제로는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모바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TX단에서 안테나 뭐 여러 개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들. 그 요게 모바일 스테이션에서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요게 가는 거 요거를 TX 다이버시티라고 한다 그지? 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거는 사이소라고 하고도 요거는 사이모 이거는 마이소 이게 물론 N대 N이 이제 되는 게 요렇게 되는 게 이제 이게 마이모 이게 이제 제너럴한 건데 일단 요거는 힘이 들고 그래서 이 TX 다이버시티는 이제 모바일에서 이게 지금 잘못 적었네. 지금 거꾸로 적었네.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모바일 스테이션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클릭을 했으면 결국 대부분 다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뿌려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보량이 이제 많으니까 이게 훨씬 중요하지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은 요 먼저 RX 다이버시티 요거부터 일단 하고 있고 요 부분 하고 있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이 마이소 채널에 대해서 이렇게 TX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아니 TX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RX 다이버시티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얘기했지만은 어떤 신호가 여러 개 들어온다. 여러 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RX, TX는 어차피 보내는 게 똑같잖아. TX 단에서 보면은 그냥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1대1로 보내는 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하는 거랑 TX, RX 하나 보내는 거랑 아니면은 뭐 하나에서 여러 개 이렇게 붙여 있는 걸로 보내는 거랑 뭐 TX 단에서는 똑같아. 이 둘 다 1번, 2번이 이게 TX 단에서는 같아. TX는 같다고. RX에서 달라지는데 RX에서 달라진다라는 건 이게 1번에서는 이게 1번은 그냥 받자 말자 이제 처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 가지 신호로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받다 보니까 1번, 2번, 3번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이 다 다를 텐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1번, 2번, 3번 돼 있는 신호를 이걸 컴바인 해야 된다. 컴바이닝이라고 그래. 어떻게 우리가 합칠 거냐 하는 거야. 어떻게 합칠 거냐. 현재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합친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R1T 요 들어온 시그널을 R1T라고 하고 R1T라고 하고 이걸 R2T, R3T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합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R1T하고 R2T 그래서 R3T 이렇게 더한다는 얘기야. 더하는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들은 더 많은 가중치를 줘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W1을 곱하고 W2를 곱하고 W3를 곱해서 요게 이제 가중치를 주고 더한다라는 얘기야. 이게 가중치 더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중치를 줘야 되는지 하는 문제에 결국은 도달하게 된다고. 그래서 R1T에다가 W1 더하기 R2에다가 아니 W2에다가 R2 W3에다가 R3T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신호를 처리하는 거지. 1번하고 똑같아. 요거는 똑같아. 요 과정은 그런 받자마자 처리하는 거랑 요거는 컴바인 한 다음에 신호를 처리한다. 요 과정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지. 요게 추가가 된다. 이게 추가가 된다. 멀티 안테나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추가. 요거는 공통이야. 그러니까 이 1번일 때도 뭐 공통, 2번일 때도 공통 과정이고. 그래서 요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이제 받을 때 요 R1T, R2T 요거를 이제 다시 그려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원래 R1T가 돼 있는데 R1T는 이제 원래는 이게 계속 시간이 따라 변하니까 ST에다가 NT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T를 계속 끌고 가면은 이게 좀 뭐 좀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요것도 N1T라고 해야 되겠네. 복잡해지니까 요거를 어떻게 정리하면 R1 이렇게 적고 T를 빼버리고 H1S 더하기 N1 요렇게 적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오는 시그널도 이것도 R2T가 되는데 이것도 원래는 H2T에다가 ST 그러니까 지금 정보는 똑같이 들어오니까 플러스 N2T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R2라고 적고 H2에 S 더하기 N2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N1하고 N2가 왜 이게 따로따로 적어야 되냐면은 이게 그 노이즈가 섞이는 게 이게 다 따로 되기 때문에 그래. 그 회로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가우시안 분포지만 이게 다르다. 이게 핵심이야. 그 신호는 똑같은데 이건 똑같은데 노이즈는 달라져. 그다음 뭐 이게 쭉 계속해서 R에 L에 T 같으면은 HL에 T에다가 ST에다가 플러스 NL에 T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여기서 RL에 HL에 S 플러스 NL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정보는 똑같고 이거는 같고 노이즈는 다르고 정보는 같다. 그다음 노이즈는 다르다. 각각 다르다. 그다음에 이게 채널이 이제 오면서 이 신호가 겪는 그것도 요 H1, H2, HL 요것도 채널 형태도 채널도 이게 채널 상태거든. 상태 개수인데 또 다르다. 요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R1 여기서 보셨지만 R1에다가 이 웨이팅이라고 해서 W야. W1, W2, W3 이런 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해주는데 이게 L개가 있으니까 이걸 다시 적으면은 RT 우리가 R combined T RC를 아니 RC를 우리가 이걸 보면은 썸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L은 1부터 라지 L까지 WL에다가 R L의 T 요렇게 적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거 100T를 빼고 벡터 폼으로 적으면 RC는 썸은 L은 1부터 L까지 WL에다가
RL 요렇게 적을 수 있죠. 근데 아까 RL이 어떻게 된다고? RL이 결국 HL에다가 S 더하기 NL 요렇게 된다고 했거든. 그럼 이걸 대입을 해보자고. 그러면 sum에다가 L은 1에다가 WL에다가 곱 해서 HLS 더하기 NL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를 따로 또 적으면은 또 요 앞에 신호 부분하고 노이즈 부분. 근데 여기 보니까 신호 부분은 S가 이게 L하고 관계 없잖아. 정보는 똑같거든. 어차피 안테나마다 들어오는 정보. 이걸 이제 밖으로 빼고 주로 S 곱하기 썸에 L은 1부터 L에 WL에 HL 이렇게 되고 요거는 상수가 돼. 그럼 더하기 썸에 L은 1부터 L까지 WL에 NL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호 파트가 이렇게 되고 신호 부분이 되고 이게 노이즈 부분이 이렇게 이제 이게 신호 파트랑 노이즈 파트가 이렇게 나뉘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되면 알겠지만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RC를 컴바인해서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걸 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걸 벡터 폼으로 나타내긴 했는데 이게 벡터 폼으로 나타낸 거거든 이게. 네, 여러분들한테 벡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이 리니어 알지브라 그러니까 선형대수가 지금 제대로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벡터를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어. 끌고 가면 아마 여러분들 더 헷갈려 가지고 이게 좀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냥 요 상태대로 이게 각각 받은 거 요 상태 받은 거에다가 요 받은 요 상태 요 상태 요거를 t를 뺀 걸로 해서 이게 지금 적은 거고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건 이거 컴바인 해야 돼. 그래서 W1, W2, WL을 컴바인한 요거 R에 C 컴바인한 거 요걸 가지고 뭔가를 하거든. 뭔가 이게 저쪽에서 0 보냈다, 저쪽에서 1을 보냈다라는 거 정보를 이제 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데 요 복조라는 거 요걸 뭐 물론 뭐 나중에 이제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구현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요 컴바인된 거 요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뭐 컴바이닝 하는 거는 이제 맥시멀 레이시오 컴바이닝이라는 게 있고 이게 MRC라는 거, 요 굉장히 제일 유명한 거예요. MRC. 그다음 셀렉션 컴바이닝. 이거는 쉽긴 한데 뭐, 뭐 성능은 MRC가 더 좋고 쉬운 거는 SC가 셀렉션. 이 중에서 하나만 그냥 선택을 해서 뭔가를 하는 걸 말하는 거야. 셀렉션 컴바이닝.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보면은 이게 요 아까 우리가 적은 게 요까지 내가 적은 거 이걸 이렇게 적어도.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하느냐 우리가 지난 저기 앞에서 우리가 일장 내가 이게 그게 없구나. 잠깐만 이걸 좀 가져와야 되겠어. 여기 첫 번째 강의 자료 여기서 우리가 전에 디지털 리시버 할 때 보면은 뭐 메시드 필터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 디시언 내리기 직전에 그 넌리니어티가 들어가기 직전에 상태에서 여기 넌리니어티가 들어가잖아 이게 넌리니어티. 이 직전 요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 신호 파트랑 노이즈 파트를 구한 다음에 따로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이거 SNR이라는 걸 구했었어. SNR 맥시마이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SNR 이것도 똑같아. 그리고 여기 오는 것들은 똑같은데 여기 들어오는 시그널이 하나만 들어온 거고 영 하나만 여기에 이제 컴바인 된 게 들어오는 거야 이게. RC의 T가 들어오게 된다. 이거 똑같아. 그래서 이게 뭐 지난번에 매치 필터라는 걸 뭐 하기도 했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SNR이라는 걸 일단 구해야 돼. 신호의 이 파워랑 에너지랑 뭐 노이즈 에너지 뭐 요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좀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지. 그래서 신호 부분하고 이 부분에 이 SNR 요 부분에 RC에 SNR 구하는데 RC에 SNR을 구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보통 신호 부분은 뭐 expectation 주로 이제 이게 이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 신호 부분을 이 부분은 신호 부분 요 부분 신호 부분의 제곱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 노이즈 파트는 expectation의 노이즈 부분 네, 제곱을 해서 expectation 요렇게 구해지거든. 그래서 요게 보면은 이게 이제 신호 부분을 보면은 S 제곱이니까 expectation에 뭐 이게 사실 신호 부분은 expectation까지 할 필요 없는데 하여튼 요게 이 싸움에 S에다 요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이게 S에다가 싸움에
L은 1부터 라지 L에 더블 L에 HL 요게 제곱 이렇게 돼가고 expectation의 노이즈 파트가 1부터 라지 L에 더블 L NL 요거에 요렇게 된다.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좀 약간 복잡해지는데 이제 좀 먼저 이걸 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그래서 요 뭐 이 S는 뭐 사실 별 필요가 없어서 S는 이게 사실 뭐 그냥 어떤 정보에 대한 신호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요까지만 하고 봅시다. 그 S 제곱이 되기 때문에 expectation의 S 제곱 곱하기 expectation은 뭐 이게 사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S는 랜덤 베리어블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 좀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런 1부터 다시 L에 더블 L에 HL에 이게 이제 이게 복소수가 될 수 있어가지고 이 절대값의 제곱이 돼야 돼 사실은 원래는 이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이게 절대값의 제곱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 절대값 요것도 절대값으로 바꿉시다. 절대값으로 곱하기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절대값의 제곱 이거 되고 분자는 근데 요게 expectation 요게 우리가 이게 심볼의 에너지라고 해서 ES라고 표시하거든 이걸 우리가 이름을 ES라고 표시해 ES 심볼의 에너지 이렇게 표시하고 밑에 거는 L은 1부터 라지 L에 더블 L N L 이렇게 되는데 사실 위에 거는 뭐 이거는 이게 어떤 고정된 값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expectation이나 요거는 똑같아요. expectation은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얘기니까 요거는 노이즈는 랜덤 베리어블이잖아. 랜덤 베리어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적으면은 이게 뭐는 분자는 ES에다가 그냥 sum에 L이 1부터 라지 L에 더블 L HL에 절대값 이렇게 되고 분자만 이제 expectation 이렇게 된다. L은 1부터 라지 L에 더블 L에 NL에 제곱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위에 거는 일단 고정되어 있는 어떤 값이고 우리 지난번 구할 때도 똑같았어. 고정된 거. 요게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예요. 랜덤 그러니까 노이즈 때문에 그런 거야. 노이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expectation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야 되지. 근데 이제 이걸 잘 보면은 분모 텀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분모 텀, 분모 텀. 이 부분을 잘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을 잘 보면은 이걸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이게 WL에다가 요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W1 N1 W2 N2 W3 N3 이렇게 쭉 다 더해서 이거 노이즈 파트가 전체 노이즈 파트는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그러면 WL에다가 NL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N은 어떻게 되냐면은 N은 여기 잘 보면은 이 W는 어떤 상수잖아. 어떤 내가 곱하는 상수고 이거는 상수야. 상수야. 이 W 이 웨이팅 주는 거 이건 상수고 뭐만 이것만 랜덤 N1, N2, N3, NL 요게 랜덤 베리어블이고 요게 랜덤 베리어블. 요게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 랜덤 베리어블.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 내가 뭐 가우시안 분포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N1에 대한 가우시안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원래 사실 컴플렉스인데 뭐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N제로 합시다. 그냥 이 N이라 합시다. 그냥 노멀 컴플렉스도 원래 이렇게 되는 거고 N2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게 시그마 제곱 이 베리언스는 다 똑같아. 원래 똑같은 어떤 그 온도가 결정되면은 그 파워는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리고 NL은 가우시안 분포인데 이렇게 돼.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우시안 분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가우시안 어떤 것들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막 이렇게 돼 있다. 이게 가우시안 분포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가우시안 분포 가우시안 x1하고 x1이 뭐 민 값이 m1이고
시그마 1의 제곱. 이건 지금 베리언스가 다른 거라 합시다. x2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m2고 시그마 2의 제곱. 그다음에 x3는 이게 플러스가 아니지. x3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m3고 시그마 3의 제곱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가우시안 분포에 이거는 가우시안 분포 이것도 가우시안 분포 가우시안 분포잖아. 가우시안 분포끼리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은 똑같이 또 가우시안이다 이게 가우시안 분포 된다. 가우시안. 그래서 굉장히 좋아. 랜덤 베리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가우시안 분포가. 그러니까 가우시안 분포에 더하기 이게 뭐 두 개만 해봅시다. 일단 두 개만 해봅시다. 두 개만. 이게 세 개 하면 너무 복잡이니까 하여튼 더하기가 되든지 빼기 해도 사실 별 큰 상관 없어. 빼기 되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 하여튼 이렇게 두 개가 멀티플로 이렇게 더해진다. 뭐 지금 우리는 더하기만 하니까 더하기로 생각하면 곱하기는 안 돼. 더하기로 될 때는 이게 여전히 더하기를 했을 때 가우시안 분포가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 x에 대한 가우시안 이게 가우시안 부분이 가우시안은 뭐만 미인하고 베리언스만 알면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x에다가 x는 가우시안 분포인데 이게 m1 더하기 m2에다가 이 베리언스가 여기 좀 같다고 합시다. 이게 좀 다르면 약간 좀 문제가 복잡해지는.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 제곱이라 합시다. 그러면은 이 베리언스가 똑같으면은 그냥 베리언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 하던 것들은 다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n1 더하기 n2 더하기 만 이렇게 돼 있으면 nl 같으면 요거에 대한 노이즈 n 같으면은 요거 다 가우시안 분포가 이게 ni가 아니 ni가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제로에다가 이 베리언스는 똑같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음. 아 이거 베리언스 이게 되면은 이게 2가 되겠다. 2가 요좀 쏘리 이게 좀 두 개가 되면은 이게 2가 되겠네. 쏘리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베리언스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요 n에 대한 거. 요 각각은 미니 제로니까 각각이 다 미니 제로니까 어차피 가우시안 분포라고 해봤자 이것도 미니는 제로가 돼요. 그럼 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베리언스는 지금 몇 개가 있어? L개가 있잖아. L개의 시그마 제곱 요렇게 된다. 요렇게. 근데 이걸 잘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이게 다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이렇게 가우중치를 똑같이 줄 때 그때는 이렇게 되고 가중치가 지금 다르잖아. W1, W2, W3, WL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W1, N1, W2, N2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WL, NL 이렇게 될 때에는 각각이 이제 가우시안인데 요게 이게 W1이 곱해지는 거가 베리언스가 돼가지고 결국 W1, WI에다가 뭐 WL이랄까? WL, NL 요 두 개. 그러니까 NL에 대한 가우시안 분포는 미니고 베리언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더해야 되는 건 요게 한꺼번에 돼야 되잖아. 이게 어떤 상수가 곱해지는 W1이 곱해지는 거니까 그 WL하고 NL 요것도 뭐야 가우시안 분포이긴 한데 미니는 제로이고 베리언스가 어떻게 되냐면 WL의 제곱인데 이게 복수수가 될 수 있어서 절대값의 제곱으로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제곱 요렇게 돼버려. 요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각각이 이게 W1 그러면 이러면은 W1 N1은 가우시안 분포인데 제로이고 W1의 제곱에 W 오메가 제로. 그다음에 만약에 W2 N2 같으면은 가우시안 분포인데 베리언스인데 W2의 제곱에다가 베리언 이거 시그마 제곱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점점점 해서 WL에 NL 같으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제로에다가 WL에다가 제곱에다가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다 더해주니까 다 가우시안 분포니까 이것도 가우시안 더하면 가우시안 분포가 된다고. 랜덤 베리블이 된다고. 가우시안 분포가 된다고. 그럼 이게 가우시안 분포가 되니까 n은 어떻게 되냐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미는 다 제로니까 제로고 베리언스는 어떻게 각각을 다 더해주면 된다고. 이걸 다 더해준다고. 이거 더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썸에 어떻게 wi의 절대값 WL이랄까? L은 1부터 라지 L까지. 그다음 요게 들어가고 이제 시그마 제곱 요렇게 되는 거죠.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은 어차피 여기 같이 되는 건데 여기 원래는 L은 1부터 라지 L까지 W L
제곱에 시그마 제곱인데 뭐 이거는 뭐 이거 똑같은 얘기니까 시그마 제곱은 어차피 이게 상수가 이 상수잖아. 이거는 상수니까 앞으로 뺄 수가 있지. 그래서 1까지 L까지 WL의 제곱 요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노이즈의 파워는 우리가 요게 파워거든. 노이즈 이게 전체 이 n에 대한 노이즈 파워야. 이 베리언스가 노이즈 파워의 역할을 해주거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우리 SNR에서 요 부분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요게 노이즈 파워거든. 이게 NL의 expectation 구하는 게 요거 자체가 이게 결국은 우리가 구한 요게 요게 뭐냐면 요게 썸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에다가 썸의 L은 1부터 라지 L까지 더블 L의 제곱 요렇게 된다는 거. 요렇게. 근데 이제 시그마 제곱을 여기서 이제 이 강의 자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잘 보면은 이 시그마 제곱을 뭐라고 했냐면 N0로 둔 거야. N0. 그냥 이 베리언스를 여기 N0로 둔 거야. 시그마 제곱. 그래서 이게 SNR의 노이즈 파트는 요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요게.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요렇게 된다라는 거. expectation. 그러면 이제 SNR을 다시 적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적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SNR인데 RC 컴바인드 된 거에 노이즈 파트가 이렇게 되거든. N0의 시그마 더블 L의 제곱에 L은 1부터 라지 L까지. 그 다음에 ES의 썸에 더블 L의 HL의 L은 1부터 라지 L까지. 요거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 요게 되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매치 필터가 뭐야? SNR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거든. SNR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 맥스하는 하는 값. 요 W를 찾아야 된다. 이걸 하는 W를 찾아야 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이 값을 W가 L이 1부터 라지 L까지. 요 값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우리가 W는 이게 주로 아규먼트 뭐 WL이라 하는데 L을 라지 L까지 요거를 SNR RC를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요 WL을 찾아라는 거야 이게 WL을 찾는데 이게 이제 좀 약간 어렵지 이 부분이. 그래서 요 부분을 찾는 게 어려운데 요 밑에 거는 어차피 이게 이게 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요 위에 걸 봐야 되는데 요 위에 요 부분을 보면은 요 위에 분자 텀을 잘 보면 뭐 분모 텀은 어차피 WL의 제곱에 이게 뭐 썸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건드릴 게 없어. 그 분자 텀만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WL하고 이 HA라는 거하고 뭔가 곱해졌을 때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이라고 부등식에서 이렇게 될 때 최대가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결론만 알면 돼. 이거 뭐 지금 이걸 증명하는 거는 너무 여러분들한테 너무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왜 안 돼? 이게 분자 텀만 따로 적는 거야. WL에 HL에 이 썸 이거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WL하고 HL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데 어떤 관계에 있냐면 요거의 컨주게이트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상수가 곱해지는 거예요. 요런 관계에 있을 때 이게 최대가 된다라는 걸 이제 누가 코시 슈와르츠라는 사람이 C 곱하기 C는 어떤 상수를 말하는 거야. HL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컨주게이트는 이제 복소수에서 그 리얼 파트는 똑같고 이미지널 파트만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 요렇게 되는 거 그건 알지.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가 이제 최대가 된다라는 거 요시 요런 것들이 있어. 이게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이라고 요렇게 요거 할 때가 요게 이때가 이제 요거보다 맥시멈인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WL이 요 관계에 있네. C는 컨스탄트 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걸 이제 이게 WL이 C에다가 어떤 상수 곱해지는 HI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이제 여기 대입을 해본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내가 이게
우리가 여기 아까 할 때 여기 보면은 아유 이거 뭐냐 이 메스트 필터 구할 때도 사실 이걸 써야 되거든. 이거 똑같은 얘기야 이게. 이거는 t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ht하고 요게 들어오는 시그널하고 어떤 관계 있냐? 들어오는 시그널을 요걸 뒤집어서 이제 뭐 상수를 곱해주는 거잖아. 근데 요거는 뒤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컨주게이트가 곱해지는 거라고. 뭐 똑같은 사실은 큰 의미는 거의 똑같아 이게. 지금 타임스 다는 건데 하여튼 저쪽도 저걸 증명하려면 저것도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때는 내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때는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요렇게 될 텐데 요렇게 될 때 그래서 요 결과만 알면 돼. 그 WL이 어떤 웨이팅을 해주는 걸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은 요렇게 해준다는 거야. 잘 봐봐. 이게 R 1이라고 합시다. R1은 들어올 때 R1은 원래 H1에다가 S 더하기 N1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뭘 곱해준다고? W1을 곱해준다 했는데 어떻게 한다고? 이게 C는 어차피 상수니까 C는 뭐 0이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H1의 컨주게이트를 곱해주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더해주겠다고. 그 다음 또 다른 것들 이렇게 되면은 이게 R2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 H2의 컨주게이트를 곱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더하기 하겠다는 이렇게 해서 RC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RL 같으면은 뭘 곱해주겠다고? HL에다가 컨주게이트 이렇게 해서 해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뭐 상수를 더 곱해줘도 되는데 결국 H1에다가 이걸 H1 이 H1이라는 건 결국 이 신호가 들어올 때 들어오는 이 채널의 이 상수인데 채널이 어떤 경로를 정리하는 것들인데 이 채널에 대해서 그대로 컨주게이트로 곱해주겠다는 게 이거 복소수로 들어오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SNR에서 아까 SNR이 어떻게 되냐면은 SNR RC에서 아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N0에다가 썸에 이게 WL의 제곱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분자 텀은 expectation 아니 expectation ES 이 심볼 에너지야. 그다음에 WL에다가 HL에다가 이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 이 절대값도 여기서는 요 밖에 이 썸 밖에 있는 거고 요거는 좀 안에 있어. 요걸 좀 차이를 알아야 돼. 그래서 뭐 L은 1부터 라지 L, 1부터 라지 L 요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뭘 넣는다고?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고. A 아니 WL이 이게 C의 HL의 컨주게이트로 이걸 이제 대입을 한다고. 이걸 대입하면은 이걸 대입하면은 SNR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N0에다가 이건 C, 요 HL 대신에 C의 HL 이렇게 되니까 뭐 이게 썸에 C의 제곱은 어차피 빠져나오고 썸에 L은 1부터 라지 L에다가 HL의 컨주게이트인데 HL 컨주게이트의 제곱이나 그냥 제곱이나 똑같거든.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위에 거 여기에다가 이제 HL 넣어주면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 S에다가 이게 썸에 L은 1부터 라지 L에 C는 빠져나오니까 C의 제곱은 빠져나오니까 요거 두 개는 없어지지. C 제곱. 상수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HL 대신에 이 WL 대신에 C가 빠져나오고 HL의 컨주게이트하고 HL하고 요거에 제곱되는데 HL하고 곱하기 HL의 컨주게이트를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HL의 절대값의 제곱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HL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J다라고 하면은 곱하기가 1 마이너스 J 하는 거는 이게 곱하기 해주면은 결국 이건 2가 되잖아. 그리고 이거는 HL에다가 HL이라는 게 1 플러스 J니까 1 플러스 J의 절대값 해보면 루트 2가 되잖아. 그러면서 루트 2의 제곱 해주는 거랑 같다라는 얘기. 이게 같다고. 요렇게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절대값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럼 요거는 위에 걸 다시 적어보면은 이 부분 요 부분을 다시 적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분자는 그대로고 분모는 그대로고 그래서 HL의 절대값 제곱 이렇게 되고 이 S에다가 요 HL 요걸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HL의 이게 썸의 HL의 절대값의 제곱의 이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근데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분자 분모 요게 보니까 이거는 위에 건 똑같은 게 2승이고 이거는 1승 이렇게 되네. 그럼 하나 없어질 수 있겠네. 요거랑 하나 없어질 수 있겠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N0분의 ES에다가 썸의 HL의
제곱 요 스텀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된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걸 뭐 나중에 이제 되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각각의 이게 SNR의 썸으로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곱하기를 해주는데 이 부분이 있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거 아마 이거 따라오기가 좀 힘이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각각을 내가 어떻게 컴바인 해야 되느냐, 어떻게 가중치를 줘야 되느냐 하는 거는 그 가중치를 어떻게 준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채널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이 값이 굉장히 큰 값일 거 아니야. 큰 값이라고. 큰 값. 이 채널이 굉장히 좋다. 이거 들어오는 시그널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을 보냈는데 1로 그대로 들어온다. 아니면 1을 보냈는데 뭐 0.9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채널이 좋은 상태거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받는 시그널을 뭐 5볼트로 보냈는데 어떤 채널 1번에서는 이게 4볼트로 들어오고 저는 이런 데는 0.1볼트로 들어오고 3번에서는 뭐 0.01볼트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 이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니까 이거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가중치를 줘야지. 가중치를 크게 줘야지. 크게 준다고. 근데 0.1볼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매우 낮아졌다고. 이게 드론 시그널이 여기 보냈는데, 이 TX에서 보냈는데, 이 드론 시그널의 파워가 너무 줄어든 거야. 이 패스는 거의 버려야 되는 상황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매우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어떻게 가중치를 굉장히 낮게 줘야지. 낮게 준다. 그럼 0.01은 뭐 거의 매우 감소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가중치를 매우 낮게 줘야 된다. 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게 지금 가중치를 줄 때 주로 어떻게 된다고? 이 채널의 그 파워의 이 비율대로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 파워의 비율대로. 이렇게 된다. 그 요게 컨주게이트를 곱하지만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컨주게이트를 곱하지만은 이 결국은 H의 N이라는 게 결국 채널의 파워랑 연관이 있거든. H1의 컨주게이트라는 건 결국 H1의 앱솔루트 밸류에다가 뭐 이게 뭐 expectation J 세타 이렇게 곱해 주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요 부분은 뭐 이건 페이즈 부분이니까 이건 뭐 상관없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게 매그니튜드라고 매그니튜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크게 온 걸 크게 주겠다라는 거야. 크게. 그러니까 이 컨주게이트를 해주는 거는 왜 컨주게이트를 해주면 H1으로 들어오는 걸 페이즈를 0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0으로 만들어서 컨스탄트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각각의 곱해주는 게 결국은 매그니튜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매그니튜드에 따라서 가중치를 따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들어온 건 더 많이 주고 안 좋게 들어오는 거는 거의 무시하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면은 이제 각각 이게 SNR 별로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따라오기 힘이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요렇게 이게 이제 맥시마이즈 해서 이렇게 뭐 요까지만 알면 돼. 요까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거 한번 아니면 좀 이 강의를 몇 번 한번 들어봐. 몇 번, 한 두세 번, 세 번 정도는 들어봐.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이해가 되면은 굉장히 쉬워지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이게 더 이상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뭐 요게 요렇게 된다라는 것부터 돼서 요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잘 봅시다. 이게 이제 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에 가장 좋은 거는 요 가우시 이게 가우시안 분포일 때 이게 그러니까 채널이 굉장히 좋을 때가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거든. 그냥 하나만 있을 때 하나만 있고 이게 가우시안 그러니까 이게 지금 AWGN 창 그러니까 노이즈가 AWGN 상황일 때 이렇게 그러니까 노이즈가 이게 R이 S 더하기 N 요렇게 나타날 때 그러니까 H가 안 곱해질 때 H가 곱해지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채널을 뭔가 모델링 할 때는 H를 곱해야 되는데 H가 안 곱해졌다고 그러니까 H가 1로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맥시멈이야. 이거 이상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다고. 이 S가 그냥 그대로 보낸 걸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게 하는 방법은 없어.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이게 이제 하나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거는 R1이
HS 플러스 N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하나만 하나만 받으면 이 성능이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좋냐면 위에 있을수록 안 좋은데 왜 안 좋냐면은 잘 보면 똑같은 SNR을 지금 주는데 잘 봅시다. 10dB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한 8dB 요게 한 뭐 10dB 요 8dB 봅시다. 요 SNR이 8dB다. 그러면 한 요게 C 마이너스 AWGN 할 때는 한 C 마이너스 4승 정도 되거든. 요게 이게 8dB 정도일 때 이렇게 되는데 쭉 계속 올라가 봐. 쭉 계속 올라가다 보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뭐야? 2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4 곱하기 C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는 그 똑같은 SNR인데 같은 SNR일 때 AWGN일 때는 AWGN에서는 8dB 지금 8dB에서 SNR 8dB일 때 AWGN 채널에서는 10의 마이너스 4승 한 만 개 보내면 하나 정도 깨지는 거. 만 개 보내면 이게 결국은 0000 이렇게 되죠. 만 개 중에 하나 정도 깨지는 거. 그런데 이게 이제 AWGN이 아니라 이제 H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R이 하나만 있을 때, R이 HS 플러스 N 이렇게 될 때, 이때는 R이 S 플러스 N이라고 부르는 요 H가 1이라고 가정할 때, 요렇게 되면은 H가 1이라고 가정하면 요게 이렇게 되는데 H가 이제 계속 변하는 거야. 가우시안으로 보면 변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아까 뭐였죠? 내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니까 엄청 차이 나는 거지 이게. 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게. 하나는 만 개 중에 하나 깨지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마다 하나씩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느리면은 요거는 이제 이게는 L이 하나일 때, 하나의 패스만 할 때, 이제 실제 이제 가우시안 요게 H가 곱해졌다고 할 때, H가 1이 아닐 때, 요거는 H가 1일 때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1일 때고, AWGN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개 될 때, L이 두 개일 때, 이건 두 개일 때, 그러니까 R1은 H1에 S 더하기 N1 이렇게 되고, R2는 H2S 더하기 N2 요렇게 될 때, 이걸 말하는 거야. 요때 가죠.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BR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요 정도 되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 C-2승 정도 되네. C-2승 이렇게 두 개만 해도 벌써 어떻게 C-2승 대 4 곱하기 C-2승 이거 4분의 1배 뭐 이거 에러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정도 줄어든다고. 얼마나 좋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3일 때 이거는 L이 3일 때 3일 때 요게 이제 R1, R2에다가 이거는 R1, R2, R3에다가 물론 뭐 웨이팅 곱해줘야 돼. H1의 컨주게이트를 곱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L이 4개일 때 그다음에 뭐 여기 쭉 나가다가 어떻게 L이 10일 때 요거는 뭐야? 요거는 한 L이 한 50개 정도 되니까 거의 AWGN하고 거의 비슷해지더라는 거야. 물론 뭐 100개 뭐 하면 점점 더 좋아지겠지만은 뭐 안테나를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달라진다는 거야. 이게 같은 SNR일 때 이게 점점 달라진다. 이게 보면 요거일 때 요거일 때 이렇게 점점 달라진다. 이렇게. 이 BR이 똑같은 8dB일 때 이 BR이 점점 이제 좀 L이 커질수록 BR이 낮아지는 거고 점점 더 L이 커질수록 뭐에 수렴한다고 AWGN에 수렴하게 된다. AWGN 채널에 대해서 이 성능이 수렴하게 된다. 그러니까 AWGN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오면서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냥 신호가 하나도 안 변한다고. 안 변하다 보니까 그냥 그 5볼트로 보내면 그냥 5볼트로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채널이야, 사실은. 뭐 그런 건 없어. 이 세상에는 그런 건 없어. 계속 변한다고. 뭐 계속
뭐 플럭추에이션이 생겨가지고 뭐 이거 좋아졌다 나빠졌다 뭐 난리를 지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점점 애를 크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AWGN에 이제 점점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 요 정도만 좀 알았으면 좋고. 요거는 좀 다 하는 거고. 그다음 나타나는 게 실렉션 컴바인인데 실렉션 컴바인은 뭐냐 하면은 이건 좀 아까보다 좀 만들기 좀 쉬워. 근데 본질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비슷한데 아까 그거랑 어떻게 TX를 하나를 하고 이제 RX 중에서 뭐 이 안테나 이렇게 여러 개를 붙여놨는데 예, 붙여놨는데 아까는 요 각각을 다 사용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까 했던 거는 MRC 이걸 맥시멈 레이시오 컴바이닝에서 모든 안테나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 뭐 사용하려면 파워가 들 거 아니야. 안테나 돌리고 뭐 하려면은 파워가 많이 소용되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맥시멈 레이시오 맥시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시말이라고 하기도 해. 맥시말 레이시오 컴바이닝 이렇게 맥시멀 레이시오 컴바이닝.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셀렉션 컴바이닝에서 하나 이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최고 좋은 하나만 사용하는 거예요. 최고 좋은 사용하게 된다. 뭐 파워 소모가 덜 하지. 근데 성능 떨어지지. 아무래도 여기 비하면. 그러니까 MRC에 비해서 MRC 이거는 셀렉션 컴바이닝 하는데 셀렉션으로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하나만 딱 골라버린다고. 셀렉션 컴바이닝 이렇게 되는데 이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고 이거를 아까 하는 거랑 똑같아. 똑같은데 이게 뭐 받자 말자 아까 R1에다가 곱하기 해주는 거 똑같아. H1을 컨주게이트 해주는 거 하고 그래서 HR2에다가 H2에 컨주게이트 해주는데 쭉 해서 하는데 HL에 컨주게이트 이렇게 곱해주잖아.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뭐가 이게 결정을 하냐면은 H1의 앱솔루트 밸류 이 크기가 들어온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H2의 크기 HL의 크기 이걸 다 비교를 해가지고 이 중에서 이게 HL의 크기를 비교해서 요거를 이제 이게 L이 1부터 라지 L까지 비교해서 제일 큰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채널에 들어오는 신호가 제일 크게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에서 H 뭐 2가 제일 크다면 H2 패스만 살리고 나머지 다 죽인다고. 요거를 다음으로 넘긴다고 이게 컴바인에서 원래는 더하기로 됐잖아. 다 모든 걸 다 더해서 이렇게 됐는데 요것만 넘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HA를 크면 HL만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셀렉션 하더라도 이렇게만 해도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 굉장히 좋아져. 이게 만만치 않게 좋아진다고. 그래서 요게 보면은 이제 이 웨이팅을 해주는데 이제 요게 이게 1이면은 사실은 이거 H가에 포함이 돼야 돼가지고 H1에 컨주게이트 요 이렇게 나머지 다 제로. 그러니까 웨이팅 하는 게 다 제로면은 H1만 살아남는 거잖아. H1으로 R1만 살아남는 거니까. 이거는 H2의 컨주게이트, HL의 컨주게이트 요렇게 하는 게 정확해요. 이게 지금 웨이팅이 돼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이게 셀렉션 컴바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컴바인하는 기법이 세 가지 정도 있거든. 세 가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컴바이닝 기법. 첫 번째로 이제 맥시멈 레이시오 컴바이닝 MRC라고 그래. 이게 이제 제일 성능이 좋아. MRC. 근데 모든 패스에 대해서 다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뭐 이게 실질적으로는 좀 성능이 제일 좋다.
두 번째는 이제 뭐 이게 셀렉션 컴바이닝 이거는 하나만 제일 좋은 거 하나만. 근데 뭐 예를 들어 생각해봐도 되잖아. 우리가 제일 좋은 성능이 이제 모든 걸 다 합하는 것보다도 뭐 제일 좋은 거 하나만 해도 뭐 그런 데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성능은 약간 뭐 이게 성능은 MRC에 비해서 뭐 그래도 쉽게 구현 가능하다고 한 거고. 세 번째로 이거는 제일 직관적인 건데 이거는 이퀄 게인 컴바이닝이라고 이퀄 게인 컴바이닝 이거는 이퀄 이퀄 게인 컴바이닝 이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퀄 게인 컴바이닝은 그냥 들어온 거에다가 이 R1이 들어오면은 웨이팅을 1로 주는 거예요. 그냥 다 1로 그냥 더하기 다 하는 건다는 얘기지. 이렇게 1로 주고 1로 주고 여기서 이제 더하기를 이렇게 해서 하는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 요거는 너무 무식한 거고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대부분은 이퀄 게인을 한다 하더라도 게인만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만 똑같이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이건 무식한 방법이고 1로 하는 거는 그 너무 무식한 방법이고 1을 닫고 이거는 그냥 더하기가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RC는 썸의 RL이 되는 거지. L은 1부터 L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실적으로는 대부분은 이게 1보다는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게 R1이 H1의 컨주게이트에 S 플러스 N1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H1을 아니, H1이 컨주게이트는 아니지. H1이지 그냥. H1S 더하기 N1 이렇게 되는데 H1이 컨주게이트를 곱해줘야지 맥시멈 레이시오 컴바인이 되는데 H1을 곱해주는 게 아니라 H1이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이 복소수가 될 테니까 H1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0.4에 익스포넨셜 J의 0.8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뭐 파이라고 하면은 0.8파이, 아니 뭐 2파이 뭐 0.8파이라고 0.8파이 하면은 요거는 그 건드리지 말고 요 부분만 요게 이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expectation 그러니까 이 H1의 수학적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냐 H1의 absolute value로 H1의 conjugate 요렇게 해줘. 그러니까 이게 노멀라이즈 시킨다. 매그니튜드 1로 만들어주겠다고 거지. 이게. 그럼 이거는 이렇게 돼 있을 때 H1에 컨주게이트에 H1 이렇게 해주면은 이 앱솔루트 밸류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요걸 말하는 거야. expectation을 마이너스 J에 0.88 요걸 말한다. 요 매그니튜드를.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H1하고 요 H1이 컨주게이트 곱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이게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페이지만 맞춰주는 거예요. 페이지만. 하여튼 뭐 이게 좀 너무 어렵게 얘기하네.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는 몰라도 괜찮아. 이 부분은. 요 두 가지만. 그래서 이게 MRC하고 SC하고 요 두 가지 요거만 좀 구분할 수 있으면은 뭐 아주 해피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MRC하고 이게 보면은 이게 AWGN 이게 우리가 다달할 수 있는 최고 좋은 성능이고 이거 뭐 더 이상 갈 수는 없어. 근데 이게 뭐 1일 때는 뭐 하나만 하니까 이거는 뭐 이퀄갱 아니 이게 MRC랑 SC랑 뭔가 차이가 없지. 그래서 두 개 정도 되면은 좀 차이 나기 시작한다고. 이거 두 개, 이거 둘 다 두 개야. L이 두 개인데 요게 밑에 갈수록 더 좋은 거니까 이게 MRC가 되고 요게 SC가 되고 실렉션만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는 거니까 실렉션 했을 때보다는 MRC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게 이제 더 당연히 더 성능이 더 좋아야 되겠지. 그래서 성능이 좋은 걸로 뭐 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이제 뭐 쉽진 않아 이 부분이 그 3, 4 나가면 이제 점점 이제 차이 나겠지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서 뭐 이거보다 이게 MRC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보다 좀 더 위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똑같이 그리면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그리고 이것도 세 개일 때 요렇게 되고 네 개일 때도 요렇게 되고 뭐 이 점점 이 위에 좀 뭔가 이게 막 쌓이는 것처럼 되는 거라고 이게 MRC라고 뭐 L이 1일 때는 똑같은 거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SC가 MRC가
MRC의 성능에서는 MRC가 더 좋다고, SC보다는. 근데 이제 뭐 파워 소모나 이런 것들은 SC가 더 좋아. 파워 에피션시 뭐 C는 이제 SC가 더 좋은 거고, 뭐 하여튼 이런 차이점이 좀 조금씩 있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거니까 이 정도 뭐 리시버 다이버시티 요거 좀 정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이게 좀 약간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 이게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래서 이걸 한번 몇 번씩 좀 돌려보면서 이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원래 이 앞장에 셀룰러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내가 갑자기 이걸 들어온 건, 셀룰러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말만 지금 하는 거가 돼가지고 이게 는 시험 칠 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디라이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 디라이버 뭐 SNR 구해라, MRC에서 SNR 구해라, 뭐 이거 이 웨이팅을 어떻게 내가 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이 웨이팅이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된다고? H1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된다. 이거는 H2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H2의 컨주게이트. 이거는 HL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뭐 상수를 곱해줘도 되는데 상수는 어차피 뭐 0만 아니면 똑같은 거니까 뭐 1로 해도 괜찮아. 뭐 0.5로 해도 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해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지만은 트랜스미트 다이버시티, 이게 이제 이 TX 단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TX 단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TX 단에 여러 개 있고 RX 단에 하나 있는 거, 뭐 RX 단이 사실 여러 개 붙어도 별 상관없어. 저것처럼 어차피 RX는 MRC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SC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똑같아. 근데 요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모바일 스테이션으로 들어가는 거. 요게 이제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어플리케이션에 여러분들이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내가 뭐 핸드폰에서 뭐 유튜브 보겠다고 클릭을 하는 순간 뭐 어제 손흥민이 뭐 한 골 넣었더만 손흥민 경기를 보겠다라고 클릭을 딱 하는 순간 어떻게 그 영상 자체가 다운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상이 굉장히 베이스테이션에서 많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클릭하는 건 요쪽으로 올라가는 거지. 클릭하는 건 이렇게 되지만은 어떻게 이게 모바일에서 데이터로 뭐 손흥민 경기를 나한테 보여달라 하면은 이 동영상이 내려와야 되잖아. 그 실제로 이렇게 이게 훨씬 더 좋아야 된다고. 이게 실제로 이게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거지. 데이터 양이 훨씬 더 많다고 이게 올라가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베이스테이션 올라가는 것보다도 베이스테이션에서 이제 모바일 스테이션으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많아. 양이, 데이터 양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좀 주의해서 좀 뭐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요 TX 다이버시티가 그 전에는 얘기했지만은 이게 또 뭐 굉장히 어려웠었어. 어렵다가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97년에 이제 알라무티라는 사람이 이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이제 제안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제너럴라이즈 한 게 이제 바이트 타록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너럴라이즈 하면서 이제 사실 공은 타록이 다 가져갔어요. 이거 알라모티는 지금은 좀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서 이게 되는 거고. 자, 봅시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TX 다이버시티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RX 다이버시티 하듯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게 좀 보내주는 거에 우리가 그냥 보낸다고 했는데 이게 웨이팅을 곱해서 웨이팅을 곱해서 보내면은 사실 똑같은 역할을 해주거든. 근데 이 웨이팅을 곱해주려면은 이거 아까 웨이팅 어떻게 하냐, 이 채널이 이게 가는 채널이 H1이라는 채널이고 H2, HL이 되니까 이거를 H1에 컨주게이트 해주고 H2에 컨주게이트 해주고 이거를 HL에 컨주게이트 해주면은 사실 굉장히 쉬워. 이게 이렇게 이러면 똑같아. RX랑 다이버시티나.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이게 이게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랑 그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에서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곱하기 H1에 컨주게이트 곱해주고 곱하기 H2에 컨주게이트 곱해주고 곱하기 HL에 컨주게이트 곱해서 다 더하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1번 시스템이랑 2번 시스템은
뭐 보낼 때 그냥, 응? 보낼 때 뭐 그냥 여기서, 응? H1의 컨주게이트를 곱해주고, 이제 보내주고, 그 다음에 H2의 컨주게이트를 해줘서 보내주고, 이렇게 쭉 해서 HL의 컨주게이트 해서 뭐 보내고, 이렇게 해서 받는 거랑,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똑같아, 이게 SNR 똑같다고. 이게 1번이나 SNR이 같다고. SNR. 그 SNR 같다는 성능이 같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아까 뭐 무슨 대단한 뭐, 아까 TX 다이버시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어? 뭐 RX나 TX는 어차피 성능 똑같고, 이렇게 H를 여기에 곱해주는 거랑, 이 보내는 측에서 곱해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완전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나. 왜 그러냐면은, 잘 봐봐. 이게 H라는 건 이게 이 채널이 이게 이 오면서 겪는 그 신호의 경로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데 이게 H를 아는 게 H라는 건 이게 S라는 정보를 보냈는데 HS 더하기 N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 H1, 뭐 H1, S, L1, H2, S 플러스 N2, 뭐 이렇게 HL, S 플러스 NL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보냈는데 이게 신호 자체에 S 앞에 뭔가 붙는 요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앰플리튜드나 페이즈 이런 것들인데 노이즈 섞이는 거는 이런 뭐 제외하더라도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이게 RX에서는 H1을 알기가 HL이라고 합시다. HL을 알기 쉽다. 그럼 바로 그냥 알 수 있어, 바로. 내가 측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쪽에서 뭘 보내는지, 저쪽에서 5볼트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받는 게 뭐 계속해서 바뀌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3.2볼트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바로 알 수 있잖아. H가. 이게 원래 5볼트 들어오기로 했는데 3.1볼트 들어오니까 뭐 5분, 앰플리튜드가 5분의 3.2 이렇게 되네. 뭐 그걸 알 수 있다고 바로. 그러니까 HA를 알기가 쉽다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TX 안에서 H를 알아야 되는 거야. TX에서 HL을 알아야 한다. 이게 지금 달라. 이 RX에서는 H는 그냥 아는 거는 그냥 쉬운 일이야. 근데 이게 TX단에서 HL을 알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각각을 보내주고, 각각을 보내주고, 각각을 이제 데이터를 보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이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야 돼. 피드백이 추가가 돼. 어떻게 되냐면은 잘 봅시다. 이게 좀, 여러분, 이게 좀, 이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너무 복잡해지네. 이 1번 시스템에 아까 우리가 RX 다이버시티 할 때는 내가 어떤 심볼을 한 번만 보내주면 한 번만 S라는 정보를 보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차피 받는 건 똑같잖아. 뭐 이거 퍼져나가는 거야.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는 거지 이게. 인디펜던트하게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R1은 H1의 S 더하기 N1, 이거는 R2는 H2 S 더하기 N2, RL은 HL 더하기 S 더하기 NL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보내면 돼. 한 번만 어떤 심볼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심볼을 내가 알고 있는 심볼 그러면은 H를 측정할 수가 있어. H를 측정할 수 있다. 이거를. 그러니까 한 번만 보내면은 이 수신단에서 HL을 각각 측정하는 거지. 근데 이게 TX 다이버시티에서는 뭐 어떻게 문제냐면 TX 바이러시티는 이게 이제 하나에다가 여러 개 붙어 있잖아요. 이게 일단 이게 뭐 웨이팅은 나중에 꼽힌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S를 잘 봐봐.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이거 측정하려면은 이 안테나에서 여러 개 보내면은 이거 구분이 안 돼. 수신단에서 어디에서 보내는지 몰라. 이게 TX1에서 보내는 건지 TX2에서 보내는 건지 TXL에서 보내는지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TX1에 이게 안테나 1 TX1에서 보내는 데이터, 이 S를 보낼 때 다른 것들은 멈춰야 된다고. 이건 멈춘다고. 운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타임 슬롯에
예, first 타임 슬롯에 tx1만 보내고 나머지는 다 쉬고 있어야 돼요. tx2부터 txl까지는 쉰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컨드 타임 슬롯에서는 어떻게 돼? 타임 슬롯에서는 tx2만 보내고 어떻게 tx1하고 tx3부터 txl까지는 쉰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각각 한 번씩 보낼 수밖에 없어. 이게 한 번 보냈다가 또 요거에 한 번 보내, 요것도 요 쉬고 있다가 두 번째는 요렇게 보내고, 요 나머지 다 쉬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L번째 보낼 때 요거 보내고 나머지 다 쉬고, 뭐 요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L번째 내가 심볼을 보낼 때도 L번째 타임 슬롯이 필요하다는 거야. L번째가 아니라 L개의 타임 슬롯이 필요. 이게 굉장히 이건 한 번만 보내면 되고요. 한 타임 슬롯만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이 채널을 측정하기 위해서 채널을 측정해야 되거든, 먼저. 채널을 측정하기 위해서 1번 RX 다이버시티는 한 번만 보내면 되는 거고 TX 다이버시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각각 보내야 돼. 그러니까 안테나 하나씩만 보내야 되잖아. 아니면 섞어버리면 이게 어디서 온 안테나인지 몰라, 이게. 내가 알게 힘든다고. 그러니까 TX1 한 번 보내고 또 쉬고 있다가 또 두 번째 타임슬롯에는 TX2가 보내는 거고 세 번째는 TX3가 보내는 거고 그러다가 L번째는 TXL이 보내는 거. 이렇게 보내는데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신호를 보내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는 거야. 그 시간에 데이터 보내야 되는데 데이터 못 보내고 뭐 엉뚱한 거 이상한 거 내가 이 채널 측정하려고 이게 이 LGA 타임 슬롯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또 TX 단에서도 이걸 H를 알아야 돼요. 이러면은 이제 RX 단에서 여기까지만 하면 LGA 타임 슬롯이 필요하면은 이 RX 단에서는 RX에서 에서는 HL 이게 이제 셋인데 L이 1부터 라지 이게 좀 이게 지금 HL인데 L이 1부터 라지 L까지 요게 HL이 1부터 라지 L까지 L개를 말하는 거야. 이거를 안다. 자, 알고 있지. 근데 문제는 뭐야? 아까 내가 여기에다가 웨이팅을 곱해줬는데 지금. 그럼 TX 단위 알아야 돼. 이게 RX에서 HL을 아는 게 지금 전혀 중요하지 않아. 뭐 TX가 알아야 된다고. 그럼 이게 다시 TX에서 HL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TX에서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 다시 전송을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이 정보 HL보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거는 RX에서 다시 TX로 정보를 전송해야 돼요. 정보 전송을 해야 된다. 정보를 전송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된다고? 일단 TX 다이버시티 요렇게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일단 1개의 타임 슬롯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정보를 다 모은 다음에 다시 또 보내주긴 보내줘야 돼. 이게 지금 이 리넌던시가 너무 크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이미 옛날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TX 다이버시티도 이 방법은 잘 사용을 못한다라는 거야. 이렇게는 사용하기 힘들어요. 이걸 이제 클로즈드 룹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이걸 다 모았다가 정보를 다 모았다가 TX 안에서 정보를 일단 첫 번째 정보 모으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보를 보낸다. 채널 정보를 이 두 가지 과정이 이제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야지 이게 뭔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되지가 않아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이게. 정보를 일단 모아야 되고 그다음 채널 정보를 다시 보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정보 보내는 것도 이것도 뭐 굉장히 쉽지 않아. 이게 H를 어디까지 보낼 거냐 하는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은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첫 번째 정보를 H 채널 정보를 모은다. 이거는 사실 뭐예요? L개의 타임 슬롯이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이게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RX 다이버시티는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은 그냥 각각이 알아서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 그 다음에 채널 정보 모아진 TX에 전송한다. 이게 피드백 이렇게 다시 전송이 돼. 피드백 이렇게 받은 걸 다시 전송을 해줘서 이게 곱해줘야 되거든. 이거 피드백 이 클로즈드 그래서 클로즈드 루브이라고 그래. 클로즈드 루브 룹이 이제 보내고 받고 하는 거가 한꺼번에 패키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지 이제 이 W1에다가 H1에 컨jugate를 곱해줄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게 문제가.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뭐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이게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알라모티라는 사람이 97년에 그 알라모티 코드를 그 뭐 만들어내기 전에 제안하기 전에도 이미 이 방법은 다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쓰기가 너무 곤란하다는 거야 이게 곤란하다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이게 마이소시아 클로즈드 루프 여기 보면은 이게 클로즈드 루프 그러니까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RX에서 한 다음에 피드백 요거 피드백 링크라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 채널을 정보를 다시 TX로 다시 보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골치가 아픈 거지.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보내는데 이걸 또 풀로 H 정보를 다 보내느냐 아니면 뭐 끊어서 보내냐 콘테이션 하고 막 여러 가지 뭐 문제 복잡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뭐 좀 두고 요런 식으로 요게 두 가지 이렇게 이걸 클로즈 루브이라고 그래. 이 다시 보내는 거.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복잡해진다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게 뭐 이것들은 잘 사용하지 않아. 실제로. 그래서 뭐 이거는 거의 좀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정도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하는 거는 오픈 루브라고 그냥 보내지 않고 이제 지가 알아서 하는 거. 요 방법, 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할 텐데 CSI가 이제 TX단에서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거 아까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이게 98년도구나. 98년도. 98년도, 99년도. 여기 알라모티라는 사람이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뭐 이제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만들어냈어 이게 Simple Transmit Diversity Technique 이거 TX Diversity Technique인데 요 방법을 만들어내고 요거를 이제 바이드 타록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야 바이드 타록 그다음 자파르카니 그다음에 뭐 칼드뱅크 요 세 사람 다 똑같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이 벨랩이라는 데 있었거든 벨랩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이게 원래 창시한데 이 사람이 창시한데 이 사람이 좀 수학을 그렇게 잘 못했나 봐. 그래서 두 개까지 안테나까지는 했는데 이게 두 개 안테나까지 했는데 이게 이제 N 개의 안테나에 대해서 이제 제너럴라이즈 못한 거지. 그걸 이제 타록이라는 사람, 이 사람 수학을 좀 잘했거든. 이 사람이 이제 하고 이 세 사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N 개의 안테나. 그래서 제너럴라이즈 했는데 내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건 왜 이 아나무티를 여기서 뺐는지를 모르겠어. 이 사람들이. 하여튼 뭐 이게 좀 뭐 명성은 지금 알라모티는 뭐 거의 잘 아무도 모르고 타록이나 뭐 자파르카니, 칼드뱅크 이 세 사람 다 뭐 이 사람 타록은 MIT 갔다가 지금은 뭐 하버드에 있는 것 같고 뭐 자파르카니도 뭐 USC인가 뭐 하여튼 거기 있고 칼드뱅크도 뭐 프린스턴인가 뭐 거기 있으니까 뭐 세 명은 다 뭐 잘 되지 굉장히 잘 돼가지고 있는데 뭐 이거 참 이상해 나도 이거 볼 때마다 좀 약간 이상해 이거. 근데 그래서 뭐 이게 N개의 안테나에 대해서 이제 제너럴라이즈 하니까 학계라서 그런지 아이디어보다는 뭔가 좀 체계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더 그랬는지 뭐 지금은 이제 뭐 이거밖에 없지.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거 알라모티 코드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너무 획기적이어서 알고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좀 요게 뭐 참 이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처음에 좀 대단하지. 뭐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안테나 이건 두 개의 안테나에서만 TX는 무조건 두 개에 돼. TX는 두 개만 두 개의 안테나에 대해서. 두 개의 안테나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는 좀 전에는 그냥 뭐 하나에 하나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데, 이거는 두 개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좀 아이디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여기 왜 안 돼? 우리가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안테나 하나 있고, 이렇게 안테나에서 TX 단위의 안테나, RX 단위 하나, 이 안테나니까 어떤 시간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0초부터 TS 초까지, 이때는 뭘 보냐, 예를 들어 S1이라는 정보를 보내고, 그럼 이 TS 동안은 이 동안 S2라는 정보를 이렇게 보내잖아. 그러니까 전체 두 개의 타임슬, 뭐두 개를 보면은 두 개의 타임슬라 동안, 이 TS라고 적으면 타임슬롯이야. 동안 두 개의 정보, 두 개의 정보, 두 개의 심볼이라고 할까? 뭐 정보는 심볼이나 뭐 다 같은 얘기라서 심볼을 보내.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이거는 똑같은 얘기지. 두 개의 타임슬롯 동안 두 개의 정보를 보낸다. 이거는 한 개의 타임슬롯 동안 한 개의 심볼을 보낸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그냥 하나의 타임슬롯에 S 뭐 보내고, 뭐 그다음에 S2 보내고, 뭐 그다음 타임슬롯 뭐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두 개의 안테나가 있는데, TX1이고 TX2인데, 첫 번째 타임슬롯에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타임슬롯인데, 첫 번째 first 타임슬롯 동안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건 S1을 보내고 S2를 보낸다고.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한꺼번에 가는 거지. 이게 이제 RX로 가게 되는 거야. RX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두 번째 타임슬롯에서는 이거, 그러니까 두 번째 세컨드 타임슬롯 동안은 어떻게 하냐? TX1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S1의 컨주게이트를 보내고, 그 다음에 TX2에서는 이게 S1의 S0, 그러니까 여기서는 S0라고 해놨네, 이게 여기 우리 강의 자료에 있는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S0, S1이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S1, S0라고 했는데, 이걸 S0, S1 이렇게 합시다. 이름을 바꿉시다. 이름을. 똑같이 노테이션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따라올 수 있는데, 이게 좀 어렵거든. 그래서 S0, S1을 보내는 거고, 이걸 좀 바꿉시다. 그래서 S1의 컨주게이트고, 마이너스 S1의 컨주게이트, 그 다음에 S0의 컨주게이트, 요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니까 지금 보면은 안테나 두 개 있지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의, 이거는 보면은 어떻게, 이거 보면은 두 개의 타임 슬롯 동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의 심볼을 보내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 심볼을 보내. 요거는 똑같아.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게 시소 시스템에서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하나의 패스가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패스가 망가지면 끝장이라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의 패스가 망가지더라도 요 패스가 살아남을 수 있거든. 요 패스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요게 망가지더라도 여기 살아남는 거, 아니면 요게 살아남도 요게 망가지더라도 하나의 패스 살아남기 때문에, 이 다이버시티가 보장이 된다고.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다른 이유가, 시소 시스템하고 다른 거는 다이버시티가 2가 된다고. 2가 되면서 어떻게, 이게 이제 보장이 되는 거,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야. 다이버시티가 2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망가졌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시간에 따라서 나눠 가지고 요 두 개의 안테나에 대해서 S0, S1 하고 마이너스 S1, S0 요런 식으로 해보니까, 받는 측에서 이게 뭐 지금 아까 요 앞에 했던 이 TX 다이버시티에서 이거 클로즈 룹으로 하는 방법은 각각 뭐 채널 다 모아야 되고, 그걸 다시 또 보내고 하는데 이제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방법이.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거의 획기적으로 돼 버렸어. 그래서 요거를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임 슬롯에는 이 받는 시그널, 요쪽을 채널을 요걸 H1이라고 하고 H2라 합시다. 그러면은
S0를 그러니까 이게 이 첫 번째 타임슬롯에 받는 시그널을 R1이라고 했어요. R1은 어떻게 되는 거야? S0가 H1을 통해서 오는 거고 S1이 H2를 통해서 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H1의 S0 더하기 H2의 S2 이렇게 아니 H1 S1이지 S1 H2의 S1에다가 여기에 이제 노이즈가 하나 한 번 섞이니까 얘 한번 이거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이 안테나마다 노이즈가 섞이는 건 달라지거든. 이 노이즈는 이게 안테나별로 달라지는 거지. 이 심볼마다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R2를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보면은 S1의 컨주게이트가 이게 H1으로 이제 오는 거지. 이 동안은 채널은 고정된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H1의 S1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되고 그럼 더하기 그럼 S0의 컨주게이트에 이게 H2를 통해서 오는 거지. 그래서 SH2로 오는 거는 S0의 컨주게이트 플러스 N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요 앞으로는 뭐만 지금 요것만 가지고 이제 내가 얘기를 할 거야. 요것만 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다시 밑에 내가 적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타임슬롯에 받는 R1이 어떻게 H1의 S0 더하기 H2의 S1 N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R2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H1의 S1의 컨주게이트 플러스 H2의 S0 컨주게이트의 플러스 N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타임슬롯, 두 번째 타임슬롯에서 받는 이 신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R1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컨바인을 R1하고 R2를 컨바인해서 그러니까 R1과 R2를 컨바인해서 해서 이제 DC를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를 H1의 컨주게이트 그러니까 이게 S0를 이걸 S0를 디코딩한다. S0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H1의 컨주게이트에 R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H2에 곱하기 R2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다른 것들 다 사라지고 S0만 딱 살아남게 돼 있어 이게 되게 신기한데 요걸 그대로 해봅시다. 그럼 요거를 해주면은 R1에다가 H1을 컨주게이트 해주니까 H1의 컨주게이트에 R1 요거 그대로 적는 거야. H1의 S0 더하기 H2의 S1 더하기 N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H2에다가 R2 요 그대로 하는데 이 컨주게이트가 되니까 H1의 S1의 컨주게이트 더하기 H2의 S0의 컨주게이트 이게 N2 요거의 컨주게이트인데 요 부분은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컨주게이트니까 뭐 사실 컨주게이트 하면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H1의 컨주게이트 되고 S1 이렇게 되고 더하기 H2의 컨주게이트에 S0 더하기 N2의 컨주게이트 요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시 적어보면은 이거 안에 거가 다 적으면은 H1하고 H1의 컨주게이트를 곱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H1의 앱솔루트의 제곱이 이렇게 돼요. S0.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H1하고 H1의 컨주게이트의 H2의 S1이고 H1의 컨주게이트 N1 이렇게 되고 그럼 요 뒤쪽을 보면은 H1하고 H2인데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인데 H1부터 적읍시다. H1의 컨주게이트에 H2의 S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H2하고 H2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되니까 H2하고 H2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H2의 앱솔루트의 제곱에 H2의 컨주게이트 S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더하기 그 다음에 H2의 이게 N2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잘 보면은 뭐가 일치되냐면 요거랑 같아 이게. 그럼 뭐 어떻게 되냐 이게 지워진다고 이게 지워진다고. 지워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결국 S0는 동일하니까 S0를 묶어주면은 H1의 앱솔루트 제곱에다가 H2의 앱솔루트 제곱에 S0에다가 더하기 H1의 컨주게이트 N1 더하기 H2의 N2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는 여기 보면은 R1만 잘 봐봐. R1. R1에는 뭐가 S0 들어있고 S1도 들어있어. R2에도 S1하고 S2가 들어있는데 S1하고 S0가 들어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뭐만 살아남은 거야? S0만 살아남네. S1은 지워진다고. S1은 지워진다. 이게 S0가 S1이 지워졌다고. 여기는 중요한 거는 S1이 없다라는 거야. S1이 없다라는 게 더 중요해. S1이 없다. 없는 게 더 중요해 지금. S1은 없고 S0만 있다라는 게 S0만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거랑 똑같이 디코딩 하는 게 그냥 똑같다라는 거야. 그냥 하나만 있을 때 하는 디코딩. 그 다음에 요거를 알아놓고 그러니까 S0를 디코딩 할 때 뭐에다가 이제 이게 노이즈 텀이 이제 들어간 거가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걸 또 교묘하게 또 보니까 이거 S1을 디코딩 할 때. 그 S1을 알아낼 때를 말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느냐? H2에 컨주게이트 R1에다가 빼기 이번에는 H1에다가 R2에 컨주게이트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또 적어봅시다. 이거는 H2에 컨주게이트에 R1은 뭐 그대로니까 H1 S0 H2 H2S1 더하기 N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에 H1에다가 아까 R2의 컨주게이트 다 이제 아까 뭐 했으니까 이거 봅시다. 그러면 H1의 컨주게이트에 이게 S1이 되는 거고 H2의 컨주게이트에 S0 더하기 그다음에 N2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해놓고 나오니까 이거 다시 적어주면은 이걸 다시 적으면 요 앞에 요 차례대로 적으면 H1에 H2에 컨주게이트 S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H2니까 H2에 앱솔루트에 S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1하고 뭐 H2에 컨주게이트에 N1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이것도 보면은 H1에 마이너스 H1이니까 플러스 H1의 앱솔루트 제곱에 S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는 또 마이너스가 되겠네. 마이너스 H1에다가 H2에 컨주게이트 S0 더하기 이거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H1에 N2에 컨주게이트 이렇게 되는데 해놓고 나니까 또 뭐야? 이 부분이 뭐 S0 요 부분이 이거 똑같다고 없어지겠네 이거 없어지냐? 그러니까 S0가 다 없어진다는 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H1, S1 이렇게 되니까 H1에 뭐 H1부터 적읍시다. 더하기 H2의 컨주게이트에다가 S1에다가 더하기 H2의 컨주게이트 N1 마이너스 H1의 N2의 컨주게이트 요렇게 된다고.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는 없다고. S0가 없다는 게 더 중요해. 여기 S1만 있다고. S1만. 그러니까 이걸 디코딩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나타내는 게 그냥 그냥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되면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가 편해. 그냥 똑같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심볼 전송할 때랑 그냥 똑같이 된다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은 요 시점, 요거를,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우리가 뭐, R1에 해시를 합시다. 뭐, 하여튼 요 R1에 우리가 요 하다 보니까 R1에 이 Y1이라 할까? Y1이라고 합시다. Y1에 요걸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시그널 파트랑 이게 노이즈 파트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Y1에 대해서 우리가 SNR을 구할 수 있어. SNR을. Y1에 대해서. Y1에 SNR 가능하다고. 그러면 Y1이 아까 보니까 Y1이 다시 내가 써볼게. 그러니까 H1에 앱솔루트 H2에 앱솔루트 S0 더하기 H1에 컨주게이트 N1 더하기 H2에 N2에 컨주게이트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거 보면은 이게 신호 파트 신호
신호 파트분, 신호 부분이랄까, 부분이라고 해서 노이즈 부분. 이렇게 되니까 이거 SNR을 구할 수 있다고 여기 SNR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면 SNR 요거의 제곱이니까 S0에다가 이게 expectation 뭐 이게 S0에다가 제로 제곱에다가 뭐 그냥 H1에 이 컨스탄트니까 이게 H2의 앱솔루트 제곱에 컨스탄트 제곱이 해줘야 되니까 이 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전체 제곱을 해서 expectation 처음 다 적읍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expectation에 S0의 제곱 이거 전체의 제곱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H1의 앱솔루트 제곱 요렇게 된다. 그럼 분자 텀은 어떻게 분모 텀은 어떻게 되냐? expectation 그게 H1의 컨주게이트에 N1 더하기 H2의 N2의 컨주게이트 요거에 이제 뭐 절대값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가우시안 분포거든. 가우시안 이것도 가우시안이야. 가우시안 분포라니까 요 가우시안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0이 베리언스고 이게 아니 0이 민이고 베리언스가 그러니까 에버리지가 이거 H1의 제곱에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고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 전체는 이것도 가우시안 분포인데 0일 때 H2의 절대 요렇게 된다. 그래서 요 시그마 제곱 대신에 우리가 N0를 넣으면은 이 두 개의 합은 가우시안 분포니까 가우시안 분포인데 0이고 H1의 앱솔루트 H2의 앱솔루트 요거에 시그마 제곱인데 여기서는 N0라고 적어놨어. N0. N0 우리도 N0로 적읍시다. 그러면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S0의 제곱에다가 요게 ES가 되는 거야. 이 심볼의 에너지가 되는데 이 S 곱하기 어떻게 썸에 썸으로 표시합시다. 썸에 H1의 제곱 H2의 제곱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되고 분모 텀은 요게 N0에다가 요 제곱이니까 H1의 앱솔루트 이렇게 됩니다. 요거 1승이고 요거는 2승이고 위에 거는 분모는 1승이고 분자는 2승이고 이렇게 되니까 요 뭐 똑같이 요 1승 없어지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된다? 이게 N0분의 이 S에 이게 H1의 제곱 H2의 제곱 요렇게 채널에서 요게 이 결국은 우리가 다시 그러면 감마 1하고 감마 2 이렇게 각각 패스에 대해서 이게 SNR이 더해준 거랑 똑같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우리 전에 했던 이 MRC 거랑 똑같아. MRC랑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MRC라고 하는 건 이 MRC로 하는 건 이거 수신단에서 하는 거야. 수신단에서 그걸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TX 다이버시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게 이 웨이팅을 곱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하려면 채널 정보를 다 모아야 되고 또 채널 정보를 또 TX에서 RX에서 TX로 또 보내줘야 되는 이런 굉장히 이제 뭐 불필요한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거 없이 이 알로무티라는 사람이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정보를 우리는 보통 한 타임 슬롯에 하나씩 보내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걸 TX, RX, 그러니까 TX1, TX2 안테나에서 각각 다른 정보를 보내는데 각각 이 신호를 다르게 해서 첫 번째 타임 슬롯에서는 TX1에서는 S0, TX2에서는 S1,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 슬롯에서는 TX에서 마이너스 S1의 컨주게이트, TX2의 S0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보내서 우리가 해보니까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야. MRC랑. 훨씬 똑같아.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클로즈 루프로 하는 게 아니잖아. 이 TX단에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 알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MRC는 같이 나오는 거야. 이게 같이 나오다. 그럼 똑같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그 S1에 대해서 이렇게 R1, H1 이게 대해서 이걸 만약에
Y2라고 하면 Y2에 대한 SNR 또 구해도 똑같아. 그래서 이게 Y2에 대한 SNR 구하면은 SNR이 결국은 이게 N0분의 ES에 갈라고 H1의 제곱, H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것도 감마1 더하기 감마2 이것도 MRC랑 같이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대단하네 이거. 그러니까 TX 단에서 내가 웨이팅 벡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MRC랑 똑같은 성능을 낸다라는 거야. 근데 이걸 또 자세히 쳐다보면 이거 MRC랑 좀 약간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은 MRC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MRC에서는 하나의 정보를 이렇게 보내는데 이렇게 두 개의 안테나 있다 합시다. 안테나 되면 이게 H1을 통해서 되고 H2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하나의 심볼이 지금 하나의 심볼을 보내는데 하나의 안테나를 보내니까 하나 보내는데 S를 보내는데 전송되는 정보가 제곱 이게 ES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거랑 구분을 해야 되는데 TX 단에서 두 개를 보낸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S0를 보내고 이걸 S1을 보낸다. 그때 이제 보내는 게 이렇게 되잖아. 받는 측에서 이게 H1이고 H2를 보내는데 이렇게 되면은 심볼을 내가 두 개를 보내죠. 이건 하나만 보내고 이건 하나를 보내는데 ES만큼 들은 거고 ES 소모가 되는 거. 소모가 되는 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두 개의 정보를 S0, S1을 보내는데 ES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S라는 하나의 정보, 하나의 심볼을 보내는데 ES만큼 소모되고 이게 두 개를 보내는데 두 개 보내는데 ES니까 결국은 이 ES라는 거 여기서는 하나 전체가 S라는 정보 하나를 그러니까 MRC에서는 하나만 보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두 개를 보내는데 되니까 이걸 만약에 여기서 이 S라는 정보를 한다면 요거는 S1, S0를 보내는 데는 2분의 ES를 보내야 되고 S1을 보낸데도 2분의 ES를 해야지 TX에서 파워가 똑같이 소용되는 거야 이게. 저는 얘기했지만은 그 두 개의 시스템을 비교를 할 때 뭘 똑같이 해야 된다고. 밴드위스하고 그다음에 TX 파워는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 두 가지는 똑같이 하면서 비교를 해서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그걸 안 하면서 이 비교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좀 이 정확하게는 원래는 MRC랑 SNL이 똑같은데 사실은 파워를 두 배를 더 소모한다라는 거예요. 파워를 두 배를 더 소모해서 MRC가 더 좋긴 해. 그러니까 RX 다이버시티가 더 좋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이 다이버시티 이 두 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MRC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잘 봤지만은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잘 보면은 이게 뭐야 이 몇 개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엄청 성능이 달라지거든. 다이버시티가 몇 개냐 이 한 개밖에 없을 때 이렇게밖에 안 되고 두 개 있을 때 이게 점점 떨어지고 뭐 N개 뭐 이렇게 되잖아. 세 개 있을 때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이게 지금 기울기 자체가 달라져 이게. 기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훨씬 더 좋은데 이게 내가 뭐 여기서 보면은 두 개, 두 개만 한다 하더라도 이 굉장히 이제 뭐 좋은 건데 하나보다 두 개가 있는 게 훨씬 더 이거 다른 패스가 두 개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물론 MRC에 비해서 뭐 이게 성능이 그러니까 뭐 심볼을 두 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좀 되긴 하지만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이버시티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이버시티가 이거 다이버시티가 보장이 된다고 두 개의 다이버시티 보장된 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거지. 그래서 요 얘기야 이 얘기야 이게 ES가 뭐 이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게 이 TX 다이버시티가 이게 좀 배려된 이제 뭐 3D 배려된 요게 이제 이게 MRC를 말하는 거야. MRC가 여기서 말하는 TX 다이버시티 요거는 이건 클로즈 룹을 말하는 건데 클로즈 룹 이건 오픈 룹인데 이게 클로즈 룹 할 때 MRC하고 성능이 똑같거든.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이게 뭐 추가되는 게 너무 많아. TX 일단 다 채널 다 알아야 되고 그다음 뭐 RX 또다
이제 뭐 RX에도 TX가 들어가면 또 정보를 또 다 보내줘야 되고 이런 어떤 리던던시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그런 게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이 이제 오픈오프로 하면 해도 뭐 이게 그 성능이 거의 좀 약간 뭐 3dB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2분의 1 에너지가 이제 양분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이게 2분의 1로 줄어들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좀 뭐 하여튼 되는 거고 요 벡터 폼으로 나오는데 요까지만 알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뭐 요까지만 하도록 하고 오늘 굉장히 많은 걸 했는데 일단 숙제는 요거를 우리가 RX 다이버시티에서 이게 SNR 그 웨이팅을 구하고 웨이팅 각각의 웨이팅 팩터 구하고 그다음에 MRC랑 성능이 그다음에 요 MRC에서 이 SNR 구하기 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셀렉션 컴바이닝 대 MRC를 비교만 하면 돼. 비교해서 뭐가 뭐 어떤 게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TX 다이버시티에서 이제 이게 클로즈 룹을 하면은 사실 MRC랑 성능이 같대. 근데 이제 리더너지가 굉장히 많지. 어, 근데 이게 별로 안 좋고 오픈 루프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게 알라모티라는 알라모티 코드라고 하는 거. 요거를 한번 쭉 정리해서 알라모티 코드에서 이게 SNR 요게 이게 S0에 대해서 구하고 S1에 대해서 구하고 요것들을 다 해가지고 각각 어떻게 해서 구하내는지 요거 정리를 해서 오늘 했던 숙제는 요 숙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뭐 거의 중간고사에 나올 확률이 100%예요. 100%. 이거 하려고 지금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고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이거 분명히 내가 얘기하는데 어렵지만은 하여튼 할 수는 있으니까 요 부분을 좀 정리해서 좀 보도록 하고 뭐 잘 모르겠으면 다음 시간에 뭐 수업 시간에 내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줄 테니까 요거 몇 번 정도 좀 보면은 아, 저 사람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다라는 거가 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요것만 이해하면은 이게 결국은 우리가 컴바이닝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신호를 우리가 여러 개 멀티플로 들어오는데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에서 결국 핵심은 뭐 어떤 신호들이 들어올 때 어떤 정보들이 들어올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컴바이닝 하는 문제거든. 그것들 여기서 좀 감은 좀 잡을 수 있어. 예, 그러면은 뭐 이렇게 수고하고 뭐 수요일날 봅시다. 예, 수고했습니다.